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밤에 야근을 하면서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먼저 제 마당을 나온 낮에 채널의 구독자가 407명이 됐습니다. 지난밤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비 효과라는 이 영상에 지금 조회수가 900회를 넘겼습니다. 많이 도와주러 오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 많이 모아갖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조회수가 많거나 구독자가 많으면 제가 하는 말이 파워가 조금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치 유튜브들 보수 유튜브나 진보 유튜브 보시면 아주 황당한 논리로 그냥 막 하는데 열광적으로 막 구독자 10만 명씩 해갖고 붙죠. 그러니까 말빨이 먹힌다고.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을수록 제 말이 조금 더 힘이 조금 더 실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이 안 실리더라도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걸 해주면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는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혼자서 다 못하잖아. 안철수 대표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이게 맞아요.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선 출마했는 이 출마자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있죠. 상대방 당을 공격하거나 어떤 이런 여론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캠프 쪽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 댓글들 중에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편의점 슈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4학번이었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 지방대학에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됐어요. 이력서 넣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 좀 황당하죠. 그래갖고 남들 다 취직하는데 혼자 백수가 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10달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컴퓨터 정보 처리 기사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컴퓨터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하다 보니까 이건 직업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포스코 옆에 있는 거기 중소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전산 담당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결혼이 되더라고, 대체로. 그래서, 그건 상당히 행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딱 2가지인데요.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첫 번째고, 저희 2 아들 낳은 게 2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큰애 태어나고 나서, 중소기업 월급이 120만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거 갖고 애 키울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컴퓨터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빨리 할게요. 컴퓨터 학원 다음에 컴퓨터 대리점하고, 그 다음 중고 컴퓨터 가게 차리고, 다시 컴퓨터 학원 2개 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목욕탕 하다가, 목욕탕 정리하고, 주차장 하다가, 주차장 정리하고, PC방 5년 하고, 그 다음 편의점 5년 하고, 마트 3년 하고, 작년 4월 달에, 폐점을 했습니다. 대충 설명이 됐습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다음 댓글 붙이시면 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댓글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이 좀 잘 안 나왔는 것 같아요. 전 보지도 않았는데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좀 안 나와서 힘이 좀 빠진다는 듯한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나오면 이상합니다. 만약 지금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이 한 7, 8%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끝난 거 버린 겁니다. 이거는.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지금 올라가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안 올라가고 이 상태에 있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지지율이 상승 추세네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 판은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한 방에.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하면서 이낙연, 이재명 갖고 막 싸웠잖아요. 막 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러나 끝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갖고 또 막 떠들었죠. 근데 이러기는 이쪽이 다 관심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론조사하면 홍준표 떨어져 뿐네 그럼 윤석열 이재명 떠오르는 거 이제 그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어디가 붙지 하다 보면 전화해서 이게 안 나오거든. 그럼 윤석열하고 이재명 나오니까 찍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같이 근무하는 젊은 아저씨한테 물어봤다고. 대선에 누구 찍을 거냐니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줬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안철수, 4번 심상정 누구 찍겠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젊은 그 아가씨입니다. 보통 1번 찍지 않나요? 이래요. 그러니까 1번이 그 이재명이라는 그 후보자를 본 게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 찍지 않나요가 그 답입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 사람 물어보면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이렇게 부르면 1번 하면 2번 이재명이 뭐 뉴스에 보기엔 안 좋은 거 많던데 이재명 빼고 나면 이제 윤석열이잖아요.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건 지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아직까지 그 방송에 나왔고 대선 출마했는 줄도 지금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요. 앞으로 당분간은 지지율 조사 보지 마세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달쯤 더 지나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방송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흑영희 씨는 마이너리그니까 잘 안 나올 겁니다. 심상정까지 해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방송에 자꾸 얼굴 비추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때부터 봐야 되지. 한 달 뒤부터 보세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다음 국민의당이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된다 그걸 쓰셨는데 그걸 쓰신 분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180석의 여당을 거느리고 통치를 하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걸로 답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다 깨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이재명 후보 떨어지고 나면 자, 우리 이재명을 중심으로 힘을 모읍시다 하겠습니까? 이낙연파, 이재명파, 문재인파, 그러다가 또 맨날 친노파, 김대중파까지 해갖고 한 5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국민의힘 만약 떨어지고 나면 그거 무사할 것 같습니까? 여기는 더 많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파, 그 다음에 윤석열, 요번에 새로 들어간 윤석열파,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친박, 박근혜파, 이명박파, 그 다음 또 이제 태극기 부대, 또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파가 있습니다. 다 깨집니다, 그거. 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때 되면 해체모 해갖고 새로 만듭니다. 이 판을 바꾸려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안 되면 현 상황이 그대로 갑니다. 그럼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내전이 일어난다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전략이 딱 빤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 흠집 내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주특기가 윤석열 비리부터 해갖고 지금 벌써 뭐 부인부터 해갖고 오만 거 다 걸어놨죠. 좀 있으면 더 나올 겁니다. 아주 큼지막한 거 하나 또 조사하는 건 티 나옵니다. 일부러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선 끝나고 나서 지금 건드려봐야 효과 없으니까 효과 나올만 할 때 이제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만약에 끝까지 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만 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시위 잘하거든, 이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반대해갖고 그냥 세력 힘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전이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과거보다 더 무서우냐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파거든. 전두환 대통령이 했는 것 중에 가장 큰, 광주사태 빼고,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삼천교육대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데,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고. 저도 경상도 살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강도들이 막 날뛰고 이렇게 살인범 나오고 나면 진짜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만 모조리다가 삼천교육대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쁘게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다 깜빵 보내보자고 작정하고 윤석열 되면 뭐 걸린 놈 전부 깜빵이다 하고 막 잡아넣으려고 그럴 거고, 저쪽에서는 이 독재 권력이다 그래갖고 투쟁 해갖고 또 체류탄이 난무하는 이 시절이 된단 말입니다. 내전입니다, 진짜. 그럼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교육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만났을 때 겁났으면 그 사왔겠습니까? 도망갔지. 맞서서 이겨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이순신 장군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방송 나와서 표정 자신감 안 느껴집니까? 나 표정 보는 순간에 막 완전히 갇혔습니다. 진짜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이던가요? 옛날하고 달라요. 눈썹 문신하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강렬한 목소리로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장군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뒤에 있는 11척의 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멀찌멀찌 서갖고 저 버티나 못 버티나 보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날람?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 볼 필요 없고요.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해볼게요. 이준석 씨가 이 오징어 게임에 이병헌 씨 분장했는 거 해가지고 이거 뭔가 쇼를 한 것 같아요. 해갖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쇼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했던 비난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쇼하는 정부다 그랬습니다. 쇼하지 마라 이랬다고. 지금 이준석 씨가 쇼하고 있다고. 그냥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뭐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드루킹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야 협의해가지고 우리 드루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못하도록 막자든가 이런 협의를 해갖고 풀어나갈 생각해야지. 무슨 자기가 무슨 이상한 거 하나 개발해갖고 뭐 큰 거라도 개발한 것처럼 해갖고 비단 주머니에다 집어넣어가 꺼내갖고 크라켄 짠 해갖고 그것도 가면까지 쓰고 나왔고 이게 쇼지. 이렇게 시선 끄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 사람이. 이준석 씨는 지금 자기 지금 현 상황을 몰라요. 바로 등 뒤에 칼이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시즌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승민 씨잖아. 배신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욕한 게 아니고 유승민을 욕했다고. 배신자라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유승민 씨 되게 싫어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고향이 대구거든. 그 배신자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배신자인 유승민 따라서 붙어가지고 바른 무신 당겨갖고 그 박근혜 탄핵에 동조해갖고 튀어나갔던 사람이 이준석 씨잖아요. 이준석 씨는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박근혜 퀴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젊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특별 채용돼서 그 박근혜 퀴즈라고 불렸습니다. 엄마 갔으면 못 박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갔으면 또 거기서 있던가. 가갖고 안철수 대표하고 또 합당했을 때 그 뒤에 젊은 사람들 쑥닥쑥닥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안철수 욕을 얼마나 했다고. 그거 안에 사람이 꼰질러갖고 그것도 뽀록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좋아할 수가 없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뒤에서 술 먹으면서 속닥속닥 해갖고 분위기 조성해갖고 안철수 잘라내보고 유승민 대장 만들려고 그 당에 하려고 수작 꽁수 부리는 거잖아. 순수에 넘어가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윤석열 뭐 들어올 때 그때 그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막 술 먹으면서 이야기했는 그거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국민의힘 입당할 때 이준석 씨 지방 가쁘고 없을 때 왔다고. 지금 뒤에서 노리는 칼이 몇 개인지나 좀 생각하고 정신 차리세요. 하버드 나왔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든가. 너무 젊은 나이에 정치에 나가고 너무 안 좋은 쪽을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는 안철수 대표를 억수로 참 불쌍한 듯이 보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씨를 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그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드루킹은 피해자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국민의힘이 피해본 게 없다고요. 자,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직원들을 이용해갖고 댓글을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 댓글 조작이라고.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정책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그 막 이렇게 댓글을 막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이 정책이 뭐 훌륭하고 뭐 대한민국이 극찬하는 글을 쓰고 댓글을 막 차는 이 부대가 있었다고 여러 명 모아갖고 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뽀록 나왔고 잡혀갖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 조작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되지. 너가 먼저 했다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루킹이 나온 거예요.
이 드루킹은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드루킹이 왜 드루킹이냐면 이 드루킹이라는 프로그램 개발한 드루킹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킹크랩인데요. 드루킹이 왜 드루킹이냐면 이 킹크랩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있는 그 조직의 대장이 김동원 씨입니다. 김동원 씨 닉네임이 드루킹이에요. 잡고 보니까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김동원 씨예요. 그 김동원 씨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근데 김동원 씨가 잡고 보니까 김동원 씨가 드루킹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 이것도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이건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이렇게 5명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하던 그때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시키려고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지지율이 싹 교차돼 갖고 안철수 후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안철수 후보님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안철수 쪽에 응원하는 글들이 막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그 시점에 드루킹이 가동이 된 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 드루킹하고 짜고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겁니다. 가동 딱 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버렸냐면 안철수는 MB 아바타, 안철수는 안초딩부터 해서 안철수 욕하는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글 쓰면 거기다가 안철수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만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막 누르게 해버리면 자동으로. 그럼 네이버 딱 들어가 보시면 순공감순 해갖고 나오잖아요. 앞에서부터 한 50개가 전부 다 안철수 욕하는 걸로 도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전날 안철수 좋아요가 많았는데 훨씬.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안철수 욕하는 걸만 쫙 도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그 댓글을 본 안철수 후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지금 뭔가 작동했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선 토론할 때 TV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이 TV 토론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문재인 후보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이 말을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정말 빤빤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물은 것은 댓글이 왜 전부 MB 아바타라는 거를 그렇게 조작해갖고 내 욕하는 글이 도배를 붙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너 캠프에서 반칙 아니냐 이걸 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안철수 후보를 제가 언제 MB 아바타라고 그랬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은 안철수 후보께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안철수 후보보다 제가 비난 댓글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조작했는 프로그램이고 그 조작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모했는 게 김경수고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거? 이 상황이면? 그러고 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철수를 MB 아바타라고 부르면서 놀렸다고. 저가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해갖고 완전히 이건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형감인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가 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좀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안 하시는데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임기 끝나시고 나서 반드시 사과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했던 그 선거에서도 지금 맺힌 거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방송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드루킹 때문에 피해본 건 안철수인데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피해도 안 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갖고 드루킹 같은 나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막겠다 이러는데 지금 요즘은 드루킹 가동 안 됩니다. 내부에서 정책을 해갖고 이렇게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불도 필요도 없는데 제가 피해도 안 봐놓고 이걸 가지고 이거 잡는 크라켄 만들어갖고 또 무슨 공정한 어떤 선거 문화를 자기들이 선도하는 듯이 그렇게 바람을 잡냐 이랍니다. 쇼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보다 보니까 화다길러 갖고 저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당하지도 안 해놓고 꼭 마치 저가 옛날에 저건 국정원 직원까지 동원해갖고 조작했는 사람들이 마치 댓글에 피해를 입은 듯이 이렇게 하는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쪽으로 해갖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건 100%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권 분립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삼권 분립입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 박정희 때 독재 권력이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를 소름 돋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꼭 지키려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갈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갈라놨는데 국회가 입법부죠. 입법부는 이게 막 치고받고 내 싸우니까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한다고,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니까 검찰이 컨트롤 하잖아요. 이렇게 규제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통제 못하도록 추미애를 등장시켜갖고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 왕자 써가면서까지 나왔는데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삼권 분립이 깨져버립니다. 왜냐?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지금 사퇴한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지금 검찰에 이 윤석열 사단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 물론 약간 외지에 나가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검찰에 있는 그 윤석열 사단이 다 위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럼 검찰이 대통령 밑에 존속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들어오면서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윤석열 바로 밑에 있는 오른팔이 자리 잡으면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입법부는 어차피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얘들은 싸우는 게 일이기 때문에 힘이 안 합쳐진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전두환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반대하고 막 시끄러운 거는 그냥 다 간방 조여보면 된다고. 전두환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뭔지 압니까? 광주 사태 빼고. 광주 사태가 안 되죠. 광주 민주화 빼고 뭐냐면 삼천교육대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지금 감옥 보내푸는 거.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고 나면 물론 그때 되면 또 길거리 나와서 시위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하루빨리 안철수 대표를 빨리 지지해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힘을 가져야 윤석열 표를 깎아먹는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절대 역전 못 시킵니다. 둘이 붙으면 진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윤석열 표를 안철수 후보가 깎아 온다고.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재명으로는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쳐다보면 이재명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찍는다고 사람들이.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거 깨지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대한민국 내전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기가 차갖고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튼간에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제가 지금 무슨 괜히 쇼하는 게 아니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한 달만 지켜보세요. 자신감 가지고 그냥 믿고 가다 보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이 좀 올라가네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위로 수직 상승입니다. 쭉 위로. 그러니까 우리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까지만 뛰면 된다고.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된다고.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